오늘 좋았어요. 그죠? 물론 조정은 나왔습니다. 다우지수는 0.15% 하락했고 S&P 0.2, 나스닥 0.3 내렸는데 저는 사실 오늘 오히려 올랐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. 오늘까지 올랐으면 뭐 S&P와 나스닥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과하죠. 특히나 S&P 500이 만약에 진짜 오늘에 플러스를 기록해서 9거래일 연속 상승이었다면 이게 뭐 2004년 뭐 그 이후에 최장 랠리였대요. 그러니까 좀 과하게 지금 연이어서 오른 겁니다. 그래서 딱 조정이 필요할 때 아주 좋은 시점에서 잘 쉬어갔다. 게다가 조정폭이 이 정도면 너무 좋죠. 정말 진짜 건강한 조정을 보인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경제 지표도 없었고요. 뭐 엄청나게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은 쉬어갈 수밖에 없었어요. 뭐가 없잖아요.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없고 오히려 수요일 날 발표되는 뭐 FOMC 회의 의사록이라던가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의 상승에서 약간 숨을 고르면서 그런 이벤트들을 대기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 오늘 이슈 찾는 것도 아주 어려웠죠. 경제 지표도 없고 뭐 이래서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꼽아왔는데요. 먼저 금 가격입니다. 진짜 금값이 금값입니다. 네, 금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요. 뭐 현선물 할 거 없이. 근데 이게 뭐 올 들어서 지금 금 가격이 거의 20%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법도 한데 지금 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금 가격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온스당 3,000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4분기 평균 금 가격은 뭐 2,500에서 2,600달러 그 사이에서 거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 요즘 금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?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위험자산, 안전자산 뭐 이걸로 보기에는 그죠. 주식시장이 또 강한 걸 보면 그 개념은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딱 봤을 때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매에는 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늘 말씀드렸지만 금은 갖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이 아니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그 시점에서는 어떤 금이란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큰 모멘텀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미증시는 이게 좋다고 해도 저 넘어서 중동 지역을 보면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있고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중 간도 그렇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 더 자산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며칠 또 달러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금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까지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투자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나와요. 그래서 그걸 반영하듯 오늘도 금 가격은 좋았다. 네,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두 번째는요. 우리 워런 버핏 어르신이 이끄는 버크셔 해저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도하는 게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. 뭐 애플 지분도 워낙에 많이 거의 절반 정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또 우리 워런 버핏은 한 번 사면 꾸준히 사고 한 번 팔면 또 끝장을 보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. 뭔가 결정을 했으면 그쵸. 그 결정에 대해서는 뭐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계속 매도를 합니다. 그래서 7월에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었죠. 그래서 지분을 상당 부분 줄여놨는데 8월 들어서 또 한 며칠 쉬다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최근 3거래일 동안에 한 1,390만 주를 추가로 매도를 한 것으로 예측계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지금 보유 지분이 한 12%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%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공시를 해야 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딱딱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도 저 보유 지분율을 10%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좀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
있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매매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뭐 애플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이 주식 자체에 대한 뭔가 평가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평가, 뭐 포트폴리오의 조정,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분석들이 나오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네, 테슬라.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. 요 관세도 한참 이슈였잖아요. 유럽연합이 이제 중국에서는 전기차들에 대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급을 해서 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많이 이제 높여 나가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는 유럽연합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많이 좀 낮아질 것이라는 그게 좀 나왔습니다. 지금은 유럽연합이 요 전기차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그 세율이 한 10%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상교 관세를 뭐 더 추가로 막 매기죠. 기업별로 다르게. 그래서 테슬라는 당초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20.8%포인트가 추가로 붙으면서 총 30.8%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테슬라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. 야, 중국이 보조금 지급하는 건 맞는데 중국 자기네 브랜드에 지급하는 것과 우리한테 지급하는 게 달라. 그거를 좀 고려를 해줘라고 했고 그걸 유럽연합에서는 수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상교관세를 원래 20.8%포인트에서 9%포인트로 낮췄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전체 세율은 한 19% 정도로 인하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 뭐 오늘 뭐 전기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서 뭐 이게 어떤 크게 뭐 약발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게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냥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악재니까 그 악재의 강도가 약해졌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뭐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는 거 그거 참고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